속보.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홍명보 막대한 위약금, 마이웨이 막장 축협과 홍명보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9월 A매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26명의 태극전사는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2번이나 임시감독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사실상 최종 예선 개념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홍 감독을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했다. 대승을 기대한 부임 후 첫 경기에서는 약체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겨 큰 야유까지 받았다. 후반전 들어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고도 살리지 못했고 내용과 결과 중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이어진 오만과 원정 경기마저 그르칠 경우 홍 감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후반 중반까지는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지만 후반 37분 손흥민과 후반 56분 주민규의 연속골이 터져 3대1 승리를 챙겼다. B조는 2연승을 거둔 팀이 있는 A조. C조와 다르게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은 요르단, 이라크와 나란히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상위권을 형성했다. 100%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후반전에 오세훈을 교체 투입하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공격의 날카로움이 더해졌다. 오만전에서는 선발로 기용한 황희찬이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려 혀를 뚫었고 후반 중반 이후 공격 전술 변화를 줘서 2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홍 감독은 9월 A매치 2연전을 총평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며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았다. 그리고 오만전은 팔레스타인전보다 경기력이 나아졌는데 이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선수들과 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남은 3차 예선 8경기를 앞두고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중요했다. 주민규는 팔레스타인전부터 좋은 경기력과 승리라는 결과도 가져왔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완전체로 훈련할 시간이 좀 짧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다며 도만전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 예선에서는 정말 쉬운 팀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감독님의 지시 아래 하나로 뭉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강인도 그랬다. 1분도 못 뛴 양민혁. 실망하긴 이르다. 지난달 발표된 9월 축구대표팀 A매치 명단서 가장 눈길을 모은 선수는 프로축구 K리그 1 강원의 신성 양민혁이었다. 양민혁은 지난달 26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발표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나설 선수 명단 26명에 당당히 포함됐다. 그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강원이 선두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4월부터는 4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올 시즌 활약상을 인정받은 양민혁은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 눈에도 들어 마침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18세 132일에 A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그는 함부르크, 독일 시절인 2010년 12월
18세 152일에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손흥민을 20일 앞질렀다. 자연스럽게 양민혁이 A대표팀에서 보여줄 활약상에 기대감이 쏠렸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양민혁은 지난 5일 열린 팔레스타인과 홈경기 출전 선수 명단서 제외됐고 오만 원정에서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표팀이 후반 막판까지 시소게임을 펼친 영향으로 결국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 A매치 데뷔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표팀에 소집돼 손흥민, 김민재, 바이에른 윈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대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양민혁에게는 값진 경험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현재 팀의 에이스로 올라선 이강인도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뒤 자리를 잡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서 활약하며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은 파울로 벤투 전 감독 시절인 2019년 3월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당시 18세 20일로 양민혁과 비슷한 시기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하지만 양민혁과 마찬가지로 이강인도 A매치 2연전서 모두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19년 6월 A매치 소집 명단서 제외됐던 이강인은 9월에야 조지아와의 원정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이강인은 2021년 3월 일본과의 A매치 평가전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45분을 뛰고 교체됐는데 이 경기를 끝으로 1년 6개월 동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야 조금씩 중용받으며 대표팀에서 입지를 다졌다. 양민혁이 9월 A매치 2연전서 단 1분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거나 조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3. 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3,700만원 해명 못해 수원FC 계약 해지.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 32가 승부조작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된 3,700만원 수수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소속팀 수원FC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프로축구 K리그 1 수원FC의 최순호 단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 축구협회의 손준호 선수 징계 발표와 관련하여 선수단과 팬들에게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팬들을 생각한 손준호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FC는 당초 손준호와 올해 12월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동행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중국 축구협회는 10일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해당 내용을 아시아축구연맹 AFC과 국제축구연맹 FIFA에 통지했다며 대한축구협회에도 알려왔다. FIFA가 중국 축구협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공유하면 손준호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와 계약 해지 사실을 밝히고 있는 수원FC 최순호 단장의 입장문. 손준호는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금품 수수와 승부 조작 혐의로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는 중국에서 재판받고 올해 3월 풀려나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했다. 손준호는 국내 K리그 복귀 후 12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손준호는 중국의 영구 제명 징계 발표 다음 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공안의 강요에 의해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며 절대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 약 3,700만 원,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의문을 남겼다.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던 수원FC 측은 더 이상의 혼란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판단에 계약 해지 결정에 이르게 됐다. 최순호 단장은 10일 발표된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발표와 관련해 구단은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로 숙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팬들과 모든 한국 축구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준호가 3,700만 원을 동료로부터 받은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수원FC 구단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승부 조작 가담 또는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11일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결국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발롱도르 경쟁. 여론전 시작됐다. 로드리. 비니시우스는 존경하는 선수.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은 오는 10월 28일 니하 현지 시간 시상식을 열고 다양한 부문의 상을 시상함과 동시에 발롱도르 주인공을 발표한다. 현재로서 유력한 포디움 딜에서 3위 후보는 로드리,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이상 레알 마드리드 다. 비니시우스가 스페인 사회를 연일 비판하며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로드리가 치고 올라오는 형세를 띠고 있다. 로드리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4연패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 2024 우승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때 시대를 풍미한 수비형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 딘터 마이애미와 비교는 이르나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현대 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로드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부터 공수양면 단점이 없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이름을 떨쳤다. 비니시우스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비니시우스는 2023-24 라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39경기에 나서 24골 11도움을 폭격하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코파 아메리카 2024 부진만 아니었다면 발롱도르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터. 로드리는 발롱도르를 놓고 비니시우스와 경쟁하는 것에 큰 영광을 표했다. 로드리는 12일 영국 매체 미러와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내가 비니시우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그를 존경하고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입을 뗐다. 이어 이러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사람들이 투표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수상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발롱도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미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꿈꿔온 순간이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드리가 올해 발롱도르를 거머쥔다면 1990년 로타어 마테우스 이후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첫 수상자가 된다. 이에 대해서 로드리는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골과 도움이고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워드 공격수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서도 그러나 그 선수가 팀의 우승 혹은 트래블을 견인하고 핵심으로 빛났다면 딘기와 무관하게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견을 전했다.